자, 원 그리기를 할 건데 원을 그릴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이나 호에는 이렇게 숫자 앞에 알자가 붙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숫자 앞에 대문자로 이렇게 R50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좀 특수한 문자 있죠. 특수 문자가 하나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면 앞에 이렇게 두 가지 기호가 붙습니다. 원에는 이렇게 두 가지 기호가 붙는데 얘는 반지름이란 뜻입니다. 알자가 반지름이란 뜻이에요. 반지름을 영어로 하면 라디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자를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자 얘는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 50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라고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름이란 뜻입니다. 이건 지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면을 볼 때 숫자 앞에 알자가 붙어 있는지 저기처럼 파이가 붙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KS 규격입니다. 원을 표시할 때 반지름인 경우는 R을 붙이고 지름일 경우는 파이를 붙여주세요 라고 딱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린 당연히 그 규정을 따라야만 하겠죠. 그래서 원을 그릴 때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입력할 때 R자를 붙일까요? 아니요, 안 붙여요. 그냥 숫자만 입력하면 돼요. 파이자 붙일까요? 안 붙여요.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CAD에서 쓸 때는 숫자만 입력합니다. 앞에 기호는 입력 안 해요. 그런데 치수 기입을 할 때 바로 저기처럼 R자와 파이자를 붙이셔야 됩니다. 자, 원을 그리는 방법은요. 중심점과 반지름을 입력하면 원이 하나 그려집니다. 또 하나는 중심점과 지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투포인트 두 개의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3P 3포인트 세 개의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그 다음 TTR이라고 하는데 요거 탄젠트 라디어스라고 합니다. 두 개의 객체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 R이란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죠. 숫자가 계속 바뀔 테니까. 그 다음에 탄젠트 세 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 총 이렇게 6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원을 그리는 방법은 총 6가지입니다. 2P, 3P, 중심 반지름, 중심지름, 2P, 3P, TTR. 원래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탄젠트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원을 그릴 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럼 원을 그려볼까요? 서클 명령어 실행하셔도 좋고 여기에 원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를 쓰셔도 좋습니다. 서클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자, 중심점을 입력해야 반지름을 넣든 지름을 넣든 하겠죠. 중심점 입력하면 반지름 또는 지름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3P, 2P, TTR까지 나옵니다. 탄젠트는 리본 메뉴에만 존재합니다. 커맨드에는 없어요. 커맨드는 없는 명령어입니다. 자, 중심점을 제가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CAD가 물어봐요.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5와 다이아메터 지름.
자, 여기다 숫자를 입력해 보죠. 50 그리고 엔터. 그럼 반지름이 50인 원이 그려집니다. 다시 봅니다. 서클 중심점 클릭하고 이번엔 다이아메터 50 엔터. 자, 왼쪽에 있는 건 반지름이 50, 오른쪽에 있는 건 지름이 50. 자,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자, 반지름이 77입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 없죠? 그러면 서클. 자, 지름이 77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지름이 77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름에서 77 쓰시면 되죠? 반지름이란 얘기는 지름의 절반, 즉 요만큼의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고, 지름이라고 하는 건 요만큼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지름으로 값을 제시돼도 그걸 자꾸 반지름으로 바꿔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 100이에요. 지름이 100이란 얘기죠. 그러면 반지름으로 50이죠. 그러니까 반지름 50 이렇게 써요. 근데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도면에 지름으로 제시되어 있으면 다이아메터로, 그리고 도면에 반지름이 제시되어 있으면 반지름으로 쓰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그거 암산하다가 시간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암산이 틀릴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77 했는데, 자, 지름이 77입니다. 지름이 77이에요. 그럼 반지름 얼마죠? 반지름이요. 계산이 안 돼요. 그죠? 자, 여기다가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77 나누기 2라고요. 나는 죽어도 반지름을 쓰고 싶어. 그러면 숫자에다가 나누기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77mm짜리, 지름이 77mm짜리가 그려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건이 있어요. 자, 서클. 그 다음엔, 네. 클릭하고, 뭐, 다이아메터 누르면 얼마든지 77.5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도면에 제시된 값이 지름이면 다이아메터를 눌러서 지름으로, 반지름을 넣으면, 그러니까 반지름이 나와 있으면 반지름으로 그냥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쓰시라는 이야기죠. 굳이 이렇게 환원해서 어렵게 쓸 필요 없이. 네. 자주 그래요. 저도 잘 그래요. 반지름, 그러니까 지름이 10이에요. 그럼 반지름 5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그냥 반지름 5로 그냥 쉽게 환원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봤던 77이나 뭐 77.5나 이렇게 지름이 이럴 경우는 그냥 지름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3포인트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클 보시면 3포인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3포인트는 공간상의 3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제가 3점을 찍을 건데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래서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제가 그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삼각형을 안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라인 제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통과하는 원을 그리고 싶어요. 점 3개를 통과하는 거죠. 서클 CP. 그러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퍼스트 포인트 온 서클. 원의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 온 서클. 원의 두 번째 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지나는 원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이때 마지막 서드 포인트. 그러면 3점을 통과하는 원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서클 2포인트. 2포인트는 2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근데 2포인트에는 단순히 2점을 통과하는 원이라고 하기에는 의미가 조금 빈약해요.
투포인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지름 위에 양 끝점을 통과하는 원이 정확합니다.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3포인트 할 때 보셨어요. 제가 움직여 봤죠.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 딱 하나, 그 두 점이 지름으로서 남는 경우는 원이 딱 하나 나옵니다. 이것도요, 역시 수학 시간에 다 배웠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원의 방정식 할 때 다 배웠었어요. 기억이 안 날 뿐입니다. 저도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강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배운 기억은 있어요. 공식이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고 증명이 어려울 뿐이지 다 배웠습니다. 자, 보시죠. 투포인트.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퍼스트 엔드 포인트, 첫 번째 끝점 오브 서클스 다이아메터, 원의 지름. 원 지름의 첫 번째 끝점. 네. 그 다음에 세컨드 엔드 포인트 오브 서클스 다이아메터, 즉 원 지름의 두 번째 끝점. 맞습니까?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거. TTR도 오스냅입니다. 탄젠트라는 오스냅이에요. 탄젠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접점이라는 뜻입니다. 접선이라는 말 배우셨죠? 접점, 원에 접하는 포인트, 위치. 그걸 탄젠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인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보세요. 라인 두 개를 그려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이 선에 접하면서 이 선에도 접하고 반지름이 10인 원. 그럼 어딘간 존재하겠죠. 우리는 몰라요. 위치는 못 찾습니다. 그러나 캐드는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서클의 TTR입니다. 서클 보시면 TTR이라고 있습니다. 탄 라디어스라고 돼 있죠. 탄이 탄젠트의 약자입니다. 접선이란 뜻이에요. 접선, 반지름 이런 뜻입니다. TTR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포인트 온 오브젝트, 즉 객체 위의 점, 첫 번째 접선. 원의 첫 번째 접선이 되는 객체 위에 점을 찍어주세요. 자, 제가 화면을 확대를 할 겁니다. 잘 보세요. 뭔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아이콘이 하나 뜨는 거 보이시나요? 화면을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커서를 객체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초록색 아이콘이 뜨죠. 얘가 이 선의 접선을 찾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이콘이 나올 때 클릭하는 겁니다. 이게 오스냅 아이콘이에요. 우리가 오스냅을 쓸 때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런 아이콘들이 뜹니다. 이때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클릭, 그 다음에 내려가서 두 번째 클릭, 그 다음 반지름 10 엔터. 네, 여기 있네요. 그려진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려지셨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클 TTR. 이번에는요, 선을 이렇게 클릭할 겁니다. 이렇게 좌우로 클릭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반지름 10을 쓸 건데 이미 앞전에 썼던 값이 10입니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 그냥 엔터. 다시 또 볼까요? 서클 TTR, 다시 서클 TTR.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이때 어디를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원이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요. 네 군데의 방향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선에 접하는 원을 그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라인, 서클. 선과 원에 접할 수도 있겠죠. 서클, TTR, 원 접하고
선 접하고 반지름 20 맞나요? 순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원이 만들어집니다. 또 있어요. 서클 반지름 50 반지름 50. 자, 이렇게요. 이 두 개의 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50인 원. 그러면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많이 형성이 됩니다. 서클 TTR. 자, 제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반지름 150 맞나요? 서클 TTR 접하고 150. 서클 TTR 접하고 150. 클릭할 때마다 계속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거요, 원을 4등분 해보세요. 원을 이렇게 4등분 하세요.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그러면 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그럼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그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해되시나요? 4등분을 나누어서 원을 4개로 쪼개서 그리고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원을 TTR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여기 이 부분 탄젠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3포인트에서 탄젠트 오스냅을 3번 쓰면 얘가 돼요. 원래는 3포인트에 탄젠트를 3번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귀찮으니까 아예 명령어로 넣어버린 겁니다. 얘는 커맨드에는 없습니다. 리본 메뉴에만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요. 선에 접하고, 두 번째 선에 접하고, 세 번째 선에 접하고. 그러면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세 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접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오스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스냅은 오브젝트가 지닌 어떤 특정한 위치들을 찾아내는 것, 그게 오스냅입니다. 오스냅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명령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오스냅을 사용하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스냅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Shift 키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스냅 상자가 떠요. 내가 필요한 거 쓰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 3번째는 오스냅 명령을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2개는 1회 사용법입니다. 이렇게 2개는 직접 입력하는 거하고 Shift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건 한 번만 쓰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3번째 거는 그냥 영구 사용하기입니다. 즉, 내가 입력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쓰는 거예요. 영구 사용, 자동 사용하기.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겠네요. 자동으로 사용하기. 그럼 어떻게 써요? 자동 사용하기 쓰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오스냅 명령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오스냅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 세팅해 놓고 씁니다. 나머지 세팅을 못 해요. 왜냐하면 오스냅들끼리 여러 개가 쭉 있잖아요. 그럼 비슷한 건들끼리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존재해요. 어떤 건 먼저 되고 어떤 건 나중 실행되고.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포인트에 오스냅이 찾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냅을 쓰실 때는요, 최소 한 4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만 선택해 놓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쓰시는 겁니다. 자, 오스냅의 종류는요, 크게 셋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 관련, 두 번째 원 관련, 기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지금 선 명령어 배웠고 원 명령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막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자, 선에 관련된 오스냅은요, 엔드포인트, 그 다음 미드포인트, 원에 관련된 건 센터, 그 다음 지금 배웠던 탄젠트, 그 다음 쿼드란트. 쿼드란트, 탄젠트. 탄젠트를 기타로 넣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여기다 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기타, 인터섹트, 그 다음 퍼펜디큘라. 여러분들이 일단 배워야 될 건 이렇게 7개입니다. 이 중에 가만히 보시면 첫 3글자를 제가 대문자로 썼을 겁니다. 네, 얘가 직접 입력할 때 센터라고 다 쓰는 게 아니고 CEN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원의 중심점을 찾습니다. 쿼드란트를 쓸 때요, QUA까지만 쓰시면 돼요. 교차점을 찾기 위해서 인터섹션 다 쓰는 게 아니고 INT만 쓰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오스냅 명령어들입니다. 오스냅은요, 보조 명령어입니다. 얘는 주명령어가 아니고 보조 명령어예요. 즉, 어떤 명령어 속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했어요. 그러면 퍼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렇게 포인트를 내가 찾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서클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센터 포인트라고 물어보죠? 네, 이때 쓰는 겁니다. 서클을 그렸습니다. 투 포인트예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나오죠? 네, 이렇게 점에 대해서 오스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엔드 포인트요? 네, 끝점이죠. 미드 포인트요? 중간점입니다. 센터요? 원의 중심입니다. 원, 중심. 자, 이 쿼드란트가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거 4분점이라고 합니다. 쿼드란트가 4분점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4분의 1이 되는 점이란 뜻입니다. 원을 그리면 아까 제가 원을 4등분 했었죠? 네, 바로 그 4분의 1이 되는 점을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하고 유사한 단어가 쿼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농구 경기할 때 1쿼터, 2쿼터 하죠? 그래서 총 4쿼터까지 합니다. 1쿼터 끝났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4분의 1 끝났습니다. 2쿼터 끝났습니다. 그러면 4분의 2 끝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쿼드란트, 쿼터,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탄젠트는 방금 봤습니다. 접점이죠. 인터섹션, 교차점입니다. 퍼펜디큘라, 좀 생소해요. 수직점이라고 합니다. 수직으로 선을 교차하고자 할 때 쓰는 게 퍼펜디큘라예요. 자, 그럼 오스냅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죠. 자, 오스냅을 쓰기 위해서는요, 커맨드로 오스냅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오스냅. 그러면 이와 같이 오스냅 명령어가 뜹니다. 오스냅 온오프가 있습니다. 얘 자동으로 쓸 건지 안 쓸 건지. 근데 끝에 가면 F3이라고 되어 있죠? 네, 키보드에 펑션 키 F3을 누르시면 오스냅 온오프가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가면 오스냅 트래킹에서 F11키가 눌려져 있을 겁니다. 오스냅 트래킹이요. 오스냅 추적기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욕이네요. 자, 보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수직선을 세울 건데 여기 있는 끝점까지 이렇게 수직선을 이렇게 세우고 싶어요. 오스냅을 찾는 겁니다. 끝점, 지금 추적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오스냅이 쭉 해서 여기까지 추적이 된 겁니다. 클릭하고 클릭하고
오스냅의 위치를 추적해 주는 게 오스냅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체크를 해서 쓰는 겁니다. 그때그때. 제일 무식한 건 셀렉트 올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들 중 서로 충돌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충돌이 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위치에 오스냅이 찍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항상 3개요. 엔드, 센터, 인터섹션. 이렇게 3개가 가장 기본 값입니다. 엔드 포인트, 선에 관련된 거죠. 센터, 원에 관련된 거죠. 인터섹션, 기타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3개가 기본입니다. 이렇게 3개를 선택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 쓰는 겁니다. Shift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때 쓸 수 있도록 나옵니다. 자, 라인이라는 명령어 실행했어요. 여기 엔드 포인트라고 나오잖아요. 여기다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엔드 그리고 엔터. 그러면 끝점을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미드 중간점. 그럼 이렇게 선의 중간점만 찾아지게 됩니다. 미드 이렇게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때 쓰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기요. 이렇게 아이콘 2개가 같이 있을 겁니다.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색은 비활성이고 파란색은 활성입니다. 왼쪽 게 오스냅 트래킹이고 오른쪽 게 오스냅입니다. 그리고 오스냅 오른편에 조그만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를 누르면 오스냅 목록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오스냅 대화 상자를 통해서 선택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여기만 클릭하셔도 돼요. 내가 미드 포인트를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럼 미드 포인트 체크한 뒤에 쓰시면 됩니다. 라인 갖다 대면 미드 포인트가 알아서 이렇게 찾아져요. 알아서 이렇게 찾아집니다. 알아서 찾아지는 거죠. 자, 서클에도요. 이렇게 나옵니다. 서클. 그 다음에 원의 중심점인데 이 원의 중심점을 찾고 싶어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원을 직접적으로 클릭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야만 원의 중심점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원의 중심점이 찾아진 뒤에는 중심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나 가운데 아무리 가도 못 찾습니다. 원래 이거 못 찾는 거예요. 원을 클릭해야만 이렇게 중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원을 클릭해야만 원의 중심점을 찾습니다. 간혹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를 클릭했을 때 원의 중심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이와 같이 편심이 돼버리면 누구의 중심인지 몰라요. 오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개념이 중요한 건데 우린 지금 2D를 하고 있는 거죠. 3D가 아닙니다. 3D는 면의 개념이고 2D는 선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선의 개념을 쓰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점의 집합체, 그게 선입니다. 원도 선이에요. 형태가 원처럼 생겨서 그렇지 실제로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원을 클릭해야만 원의 중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안쪽을 클릭해서 원을 그리는 건 3D에 대한 개념입니다. 3D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린 2D이지 3D가 아닙니다. 자, 이번엔 쿼드란트입니다. 쿼드란트는요,
원의 4분점으로 이렇게요. 0도 방향, 그 다음에 90도 방향으로 선이 나눠졌을 때 바로 여기 이렇게 4개의 포인트, 이걸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라인, 쿼드란트, 가장 가까운 데다가 찾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한 번씩 타이핑해서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신 대로 쓰세요. 이렇게 원을 4등분 했을 때 나오는 포인트, 여기를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접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2개의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2개의 원이죠. 자, 라인, 바깥에서 이렇게 이 원에 이렇게 접하는 선을 그릴 수 있겠죠. 탄젠트, 그리고 원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금방 원의 접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거꾸로도 가능해요. 라인, 탄젠트, 그리고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이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원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라인, 탄젠트, 그리고 원을 먼저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의 진행 방향, 마우스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선이 나와요. 다시 탄젠트, 원을 먼저 클릭하시면 알아서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선을 연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선이 침범됐죠. 이게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선을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접선에서 접선으로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선을 이렇게 X자로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 교차점이 만들어지겠죠. 서클. 자, 원의 중심점을 여기 교차점으로 쓰고 싶습니다. 인터섹션, 교차점이란 뜻이죠. 그리고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차점에 원이 그려집니다. 인터섹트를 쓸 때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명령어를 직접 써야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인, 이렇게 그냥 오스냅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요. 인터섹션이라고 하신 다음에 첫 번째 클릭하고 두 번째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찾아집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라인, 여기 떨어져 있죠. 서클, 인터섹트, 첫 번째 클릭하고 두 번째 클릭하고 교차점 찾아서 위치를 알아서 찾아줍니다. 요거는 1회 입력하는 방법 있죠? 한 번만 쓰고 끝나는. 근데 거기서만 해당됩니다. 오스냅에선 안 돼요. 이제 마지막 퍼펜디큘라요.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과 수직으로 된 선을 이렇게 그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퍼펜디큘라를 사용해요. 라인, 그 다음에 퍼펜디큘라. 자, 수직점으로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퍼펜디큘라에는요,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라인 명령을 실행하고 거꾸로 퍼펜디큘라를 먼저 씁니다. 시작점에다가. 그 다음에 선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수직선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라인 명령어 실행하고 그 다음에 퍼펜디큘라를 쓰는 겁니다. 퍼펜디큘라, 그 다음에 수직이 되고자 하는 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크기하고는 상관없이, 위치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 수직선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옵셋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정말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옵셋은요, 지정한 물체를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 복제하는 겁니다. 내가 지정한 거리만큼 복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옵셋을 실행하면 제일 첫 번째 물어보는 건
거리입니다. 간격이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복사할 겁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느 쪽으로 복사할 겁니까?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볼까요? 라인이 있습니다. 옵셋 명령을 실행하죠. 그러면 CAD가 제일 먼저 옵셋 디스턴스. 제가 거리를 복사한다 그랬죠. 내가 지정한 거리만큼 복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거리요? 50이라고 했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Select Object to Offset. 누구를 복사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 Point on Side. 이쪽 방향인가요? 이쪽 방향인가요?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됐으면 클릭. 선택하고 클릭. 선택하고 클릭. 그러면 복제가 되는데 이렇게 수평선의 방향으로 복제되는 게 아니고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를 합니다. 제가 반지름 50짜리인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옵셋 20mm. 자, 그러면 원도 옵셋이 될까요? 네, 됩니다. 원도 옵셋이 돼요? 선도 돼요? 선은 거리가 요만큼 20mm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원은요? 요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20mm씩 늘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은 거리가 바뀌지만 원은 반지름이 20mm씩 반지름이 내가 지정한 값만큼씩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반지름 처음에 50이었어요. 그 다음에 70이고요. 그 다음에 90이고요. 딱 20만큼씩 커진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현재 90이죠? 옵셋 20mm. 클릭하고 바깥쪽으로. 그럼 뭐가 커진다고요? 반지름이요. 110mm가 커진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선도 해보고 원도 해보고. 자, 다시 화면을 보세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크긴 상관없어요. 이렇게 중심선인 거죠. 이렇게 중심선인데 전체 폭이 100mm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50mm, 50mm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옵셋 50 한 번, 두 번 이러면 50mm씩 해서 전체가 100mm가 된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근데 아까처럼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7mm입니다. 그럼 얼마씩 옵셋 해야 되죠? 셈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옵셋 77 나누기 2. 이해되시나요? 네, 아까 원 할 때 설명했었죠? 이렇게요. 그러면 77mm 나오는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정수 나누기만 허용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꼭 해보세요. 이번엔 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선을 하나 그려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엔 트림이라는 명령을 할 겁니다. 그런데 트림과 익스텐드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선을 길게 그리고 내가 지정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길면 트림으로 자르고 모자르면 익스텐드로 늘려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다시요. 선이 길면 트림으로 자르고 모자르면 익스텐드로 늘리고. 제가 원하는 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이에요. 딱 요만큼의 선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만큼은 필요 없는 거죠.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부분만 원합니다. 아니, 네, 여기는요 필요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트림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select cutting 엣지. select는 선택하다고, cutting 엣지는 경계란 뜻입니다. cutting이 자르다란 뜻이고 엣지는 모서리죠. cutting 엣지, 자르는 모서리를 선택해 주세요. 즉, 이 선을 여기서 자르는 거죠. 자르는 모서리.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 칼날 모서리라고도 합니다. 칼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이렇게 대파가 있어요. 대파를 3등분 할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한번 치고 여기서 한번 칼날로 토막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 이렇게 토막이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버릴 거 버리고 우리가 사용할 거 사용하듯이, 네, 이게 바로 커팅 엣지입니다. 커팅 엣지는 누군가가 어떤 오브젝트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자, 선택합니다. 하나, 둘. 2개가 커팅 엣지가 됐어요. 엔터. 그러면 이제 select object to trim. 트림이라는 얘기는 자르기죠. 잘라서 없애버릴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즉,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를 말하는 거죠. 자, 클릭. 잘라서 없어지고 있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여기를 자르고 싶어요. 여기를. 똑같아요. 트림. 자, 선택을 할 건데요. 하나씩 선택하기 귀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빈 공간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크로싱이죠? 네, 크로싱으로 경계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지워질 부분 클릭.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있으면 이 경계 사이, 여기도 없을 수 있지만 여기도 없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없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여기가 안 없어져요. 여기 금지 표시 뜨는 거 보이시나요? 왜 안 없어지냐면 바로 이겁니다. 트림이라는 기능은 일부는 잘라서 버리고 일부는 남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잘라서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남겨야 돼요. 도마뱀 꼬리를 버리고 몸통은 도망가잖아요. 네. 얘가 몸통인 거예요. 얘 몸통인 겁니다. 자르질 못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엔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림. 자,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워지지 않아요. 분명히 경계 안에 있긴 있는데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버릴 게 없거든요. 버리고 일부는 남아야 되는데 남길 게 없잖아요. 버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죠. 제가 라인을 조금 더 많이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좀 더 그려보시죠. 자, 또 볼까요? 트림. 근데 경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경계 지정 안 할 겁니다. 엔터. 그러면 한 구간을 알아서 경계로 인식합니다. 이렇게요. 심지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크로싱으로 한 번에 지울 수도 있어요. 다시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한 구간을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요. 한번 해보시죠. 여기 트림에 보시면요, 펜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크로싱은 지금 보셨어요. 크로싱은 굳이 명령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펜스는 명령어 써야 돼요. 펜스. 그러면 울타리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지울 수 있어요. 트림. 자, 경계를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F를 누르고 엔터를 칠 수 있습니다. 아까 썼던 펜스 기능이요. 펜스.
그 다음에 경계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엔터. 그러면 경계가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죠. 선택할 때 펜스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기법이 윈도우, 크로싱 말고 펜스라는 게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트림을 해줄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트림은 내가 지정한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내는 게 트림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까 경계 지정 안 하고 작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경계가 복잡하면 안 됩니다. 경계가 복잡하면 차라리 그럴 때는 경계를 선택해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경계 지정 안 하고 트림하는 경우가 되게 편해요. 근데 그건 경계가 단순할 때만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경계가 단순하잖아요. 실제로 작업할 때 보면 경계가 이렇게 단순한 것도 있지만 복잡한 것도 있어요. 나중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계를 지정해서 트림하는 경우와 경계를 지정하지 않고 트림하는 경우 두 가지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번에 반대로 익스텐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라인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선이 길면 트림으로 자르면 돼요. 모자르면 연장하면 됩니다. 다행인 건 트림과 익스텐드가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명령어 구조가 똑같습니다. 트림은 자르는 거고 익스텐드는 연장하는 건데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트림을 이해하면 익스텐드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보세요. 익스텐드. 그러면 이번에 뭘 물어보냐면 바운다리 엣지요. 어디까지 늘어날 겁니까? 트림은 커팅 엣지요. 어디까지 자를 것인가요? 익스텐드는 바운다리 엣지, 경계 모서리. 어디까지 늘릴 건가요? 자, 여기까지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Select Object to Extend. Extend, 연장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늘어나는 거 맞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익스텐드를 할 겁니다. 보시면 익스텐드 역시 경계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쭉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펜스도 가능합니다. 펜스. 그럼 한 번에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펜스. 맞나요? 네. 익스텐드를 이용하면 내가 지정한 위치까지 객체들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워야 할 기본 명령어입니다. 이제부터는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하셔야 돼요. 자, 과제물을 좀 볼까요? 이제부터 쭉 과제물을 할 건데 32번 과제물입니다. 32번이에요. 여기서부터 제가 쭉 설명을 할 건데 쭉 설명을 해서 하나씩 풀어나갈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쭉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 쭉 가다가 멈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풀어보시면 돼요. 사용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원은 서클로 그리고 라인은 선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선은 라인으로 그리고 복제하는 건 옵셋으로, 길면 트림으로 자르고 모자라면 익스텐드로 연장하시면 됩니다. 자, 한 두 개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요 옵션이요.
요거 폴라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내가 원하는 각도를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도라고 아니 30도라고 돼 있어요. 30도. 그러면 라인을 그릴 때 선이 이렇게 추적이 됩니다. 추적이 돼요. 약간 얘가 삐뚤어질 수 있어요. 조금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는데 정확하게 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0mm 엔터. 그러면 커서의 방향으로 선이 50mm가 그려져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100mm 그러면 커서를 통과하는 100mm 선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상대 극좌표를 썼었잖아요. 그런데 상대 극좌표를 안 쓰고 폴라 트래킹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각도가 추적이 끝나면 선의 길이를 직접 쓰시면 돼요. 자, 90도였죠? 그 다음에 120도. 150도, 180도.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선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수평선이 그려지는 거죠. 이때 여기에 툴팁이 나옵니다. 선의 길이가 나와요. 얼마만큼 그렸는지. 지금 보면은요, 저는 445mm 그렸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클릭하고 트래킹을 따라서 쭉 추적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툴팁이 떠요. 선의 길이가 뜹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굳이 상대 좌표나 상대 극좌표를 쓰지 않더라도 쉽게 선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되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제일 첫 번째 과제물이 이거예요. 선의 길이가 가로가 100mm고 세로가 70mm입니다. 100mm에 70mm입니다. 자, 라인.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0만큼 0도 방향, 70만큼 90도 방향, 100만큼 180도 방향, 클로즈. 그러면 그려지겠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라인 0도 방향으로 100, 90도 방향으로 70, 100, 그 다음 클로즈. 다시 봅니다. 라인 선을 그냥 길게 그려요. 두 개만. 옵셋 100, 옵셋 70, 트림. 자, 세 가지 방법으로 그렸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죠. 세 가지 방법을 다 써보세요. 오스냅을 두 개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엔드 포인트하고 미드 포인트요. 그래서 확인해 봅니다. 엔드하고 미드 체크되어 있으면 돼요. 라인 미드에서 미드로, 라인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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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 라인 여기 교차점 끝점 이렇게요. 끝점 교차점 끝점. 원래 이 포인트가 교차점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선의 중간점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했죠.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면 선이 오스냅이 중복이 되면 우선하는 게 먼저 있다 그랬죠. 저도 지금 인터섹트하고 미드 포인트하고 두 개 다 선택되어 있는데 인터섹트가 무시되고 미드 포인트가 먼저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스냅을 전부 다 선택해서 쓰는 건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클리어 올 하지 마시고 클리어 올 하시고 그 다음 필요한 것만
3개에서 4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선을 그리면 이렇게요. 중간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스냅을 이용해서 금방 만들어집니다. 그 밑으로 내리면은요, 이렇게 생긴 과제물이 있습니다. 이 과제물이에요. 이 과제물이 이제 트림과 옵셋을 써야 되는 과제물입니다. 선의 길이가 100mm고요. 가운데 40mm가 있고요. 13mm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전체 큰 모양을 먼저 그리세요. 그리고 좁혀 나가는 겁니다. 자, 라인을 그냥 크게 그렸습니다. 옵셋 100mm 트림으로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라인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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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즈. 네. 이거는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40mm씩 다 옵셋 하시면 됩니다. 옵셋 40mm. 그러면 이 부분에 선이 없는 거죠. 트림 모양 만들어졌죠? 다시 옵셋 13mm. 한쪽 하나씩 다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 모양이 만들어져요. 트림 하나씩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크로스를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펜스 울타리죠. 울타리를 이용해서 그리셔도 됩니다.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졌죠? 중요한 거는 이거죠. 제가 라인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나요? 그냥 크게 그렸죠. 그리고 트림으로 자르고 옵셋으로 간격 띄어 복사하고 또 다시 트림으로 자르고 라인에 어떤 수치를 줘서 한 게 아니죠. 좌표 없이 썼습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응용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여기 집 모양의 과제물이 있어요. 얘를 할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좌표 혹은 상대극좌표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골뱅이 100만큼 0도, 골뱅이 30만큼 90도, 30만큼 0도, 20만큼 90도, 골뱅이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이건 상대좌표입니다. 60만큼 180도, 골뱅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골뱅이 20만큼 마이너스 90, 30만큼 0도, 마지막 클로즈. 좌표를 쓰면 이렇게 한 번에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공부한 방법으로 해보죠. 라인, 선을 그냥 길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전체 큰 모양을 그리는 겁니다. 옵셋 160 전체 모양입니다. 옵셋 80 그리고 트림으로 한번 자르고 이게 이제 전체 모양인 거죠. 자, 이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과 왼쪽 아래쪽을 보죠. 옵셋 30mm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 됐죠. 이번엔 위쪽으로 그립니다. 옵셋 30, 옵셋 50,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그럼 이 선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삭제. 라인을 연결합니다. 끝점에서 끝점으로. 이거 이런 끝점에서 끝점으로 연결하시고 얘는 삭제. 자, 보시면 왼쪽 선에서부터 오른쪽 선까지 길이가 100이고 중심선까지가 50mm예요. 딱 절반이죠. 그래서 이거 중간에서 중간으로 내려 그리시면 돼요.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옵셋 40mm, 서클 교차점에서 반지름 20엔터, 그 다음 서클 TTR 수직선에 접하고 수평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5in1, 서클 TTR 접하고 엔터,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 자, 금방 그려지죠? 한번 해보시죠. 자, 요번엔 이렇게 생긴 과제물이 있습니다. 요건 생각보다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라인 골뱅이 20만큼 0도, 골뱅이 70만큼 90도, 20만큼 180도, 20만큼 마이너스 90도, 70만큼 0도, 20만큼 90도, 20만큼 180도, 70만큼 마이너스 90도, 20만큼 0도, 그리고 20만큼 0도, 20만큼 90도, 70만큼 180도, 그 다음 클로즈.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나옵니다. 앞으로 요렇게 생긴 건 예제가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선을 이렇게 길게 그리시면 됩니다. 옵셋 70, 트림 옵셋 20, 트림. 그러면 모양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서클의 2포인트예요. 이거 3포인트 쓰셔도 되고 2포인트 쓰셔도 됩니다. 2포인트를 쓸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3포인트를 원하시면 이렇게 3점을 클릭하시면 돼요. 2포인트와 3포인트가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서클 TTR입니다. 서클 TTR 큰 원과 조그마한 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5in1. 서클 TTR, 서클 TTR. 자, 마찬가지로 계속 서클 TTR 쓰시면 됩니다. 서클 중심점에서 반지름 5. 그러면 모양이 완성됩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생긴 도형인데요. 우리가 이제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요 선의 모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선이라고 불러요. 물체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이요. 즉 여기 100mm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양쪽으로 50mm, 50mm 되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얘는 물체의 중심이 누구냐면 여기 있는 원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심선을 그리고 옵셋, 여기 10mm 돼 있죠? 옵셋. 그 다음에 여기 선 그려졌으면 그 다음엔 옵셋, 그 다음에 옵셋.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라인, 선을 길게 그립니다. 선을 길게 그려요. 자, 그 다음 얘가 50mm, 아래로 50mm. 자, 옵셋 50mm. 자, 50mm 됐죠? 그 다음 옵셋 20mm, 옵셋 10mm, 옵셋 150mm. 자, 트림으로 자르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심선을 안 잘라요. 중심선을 안 자릅니다. 중심선은 물체보다 3mm에서 5mm 더 크게 정리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굉장히 길잖아요. 이거요, 옵셋 3mm 이렇게 해서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더 길게 그립니다. 옵셋 3mm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중심선이 이제 모양이 나옵니다. 중심선은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선이 아닙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가상선이라고 합니다. 중심선은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가상선입니다. 그래서 물체보다 조금 더 길게 그리는 겁니다. 3에서 5mm요. 자, 이쪽이 18mm씩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옵셋 18. 그리고 트림으로 자르면 여긴 선 정리가 끝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선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선을 그려야 됩니다. 자, 여기 각도가 몇 도인가요? 10도죠? 자, 여기는 0도고 여기는 180도고 엇각에 의해서 여기가 10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의 길이가 190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0도고 여기가 10도고 네, 이쪽은 170도 방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는 방법을 두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라인, 첫 번째, 선의 길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길게 그립니다. 뭐 140만큼 190도 방향. 선이 좀 짧네요. 라인 150만큼 170도 방향. 이렇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선 모자르니까 익스텐드로,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모양이 나옵니다. 간혹 여기 선의 길이가 10mm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모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폴라 트래킹을 보시면 여기 10도가 있습니다. 얘를 이용하는 겁니다. 10도요. 자, 클릭, 라인. 자, 180도에서 10도를 아래로 내립니다. 추적기 나오죠? 쭉 추적합니다. 클릭. 트림할 것도 없어요. 180도에서 10도를 듭니다. 쭉 추적합니다. 그러면 굳이 트림해야 될 내용이 없는 거죠. 서클, 교차점에서 클릭하시고 반지름 10. 나머지는 뭐냐면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그리고 잘못 만들어진 거죠. 다시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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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하고.
저는 위에 부분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위아래를 다 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4개가 나올 거예요. 자,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 건데 좀 빨리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서서히 여러분들이 과제물 풀면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쭉 넘어가시면 돼요. 이 과제물은 저하고 같이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여기는 요 과제물은 저하고 반드시 같이 풀어야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볼까요? 하나 더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새 탭의 이미지 열기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라인 그냥 크게 그리는 겁니다. 옵셋 52, 옵셋 120, 트림. 그러면 전체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가 83도입니다. 그러면 0도부터 각도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가 97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냐면 이 수평선이 180도니까 여기가 83도. 그러면 나머지는 97도. 자, 보시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인 선을 길게 합니다. 100만큼 97도 방향 이렇게요. 이게 1번. 그 다음 눌러보시면 트래킹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각도를 추가할 수 있어요. 각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97도 이렇게요. 각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라인 그러면 이렇게 97도를 딱 찾아줍니다. 마찬가지로 다 쓰고 나면 트래킹 세팅에서 맨 아래 트래킹 세팅에서 지우시면 돼요.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옵셋 11mm, 옵셋 26mm, 옵셋 15mm, 옵셋 28.5mm, 옵셋 31.5mm. 네, 여기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선을 그리면 모양 만들어지죠. 이 선은 안 지웁니다. 이 선은 안 지워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선의 길이하고 똑같아요. 트림 그 다음 치수가 여기서부터 나가죠. 여기서 선을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라인 이렇게 길게요. 옵셋 13.5mm, 옵셋 28, 옵셋 12. 네, 그러면 선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요. 여기 116도랍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트래킹 세팅 가서 뉴 116도 라인. 자, 여기가 116도랍니다. 지우고 트림. 다시 트림. 그러면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볼까요? 보시면 여기가 기본 경계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짜투리가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별도로 이렇게 지우셔야 돼요.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라인.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모양을 그리셔야 되는데, 자, 옵셋 128mm, 옵셋 15mm, 옵셋 42mm. 네, 이렇게 생겼네요.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옵셋 49mm, 서클 반지름 15mm, 트림으로 자르시면 돼요. 다시 옵셋 15mm, 옵셋 45mm. 자, 이렇게 지우시면 하단부의 모양이 나오죠. 자, 그리고 120도니까 30도로 놓고 120도로 올라갑니다. 여기네요. 트림. 자, 옵셋 16mm, 옵셋 19mm, 옵셋 45mm, 서클 반지름 5mm. 자,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거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교차점에서 이렇게 교차점으로 가시면 돼요. 왜냐면 수평선이거든요. 이거 탄젠트 써도 마찬가지예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려도 수평선으로 그려집니다. 가장 쉬운 건 옵셋이에요. 5mm. 이거 수평선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옵셋 3mm, 트림. 그러면 중심선 됐고요. 다시 옵셋 26mm, 옵셋 22mm, 서클 반지름 7.5mm, 옵셋 3mm, 트림. 경계 지정하고 자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라인. 자, 이번엔 오른쪽 아래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자, 옵셋 4mm, 서클 4mm, 트림. 그 다음 옵셋 42mm. 그 다음 옵셋 65mm, 옵셋 10mm. 자,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이렇게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 옵셋 66mm. 자, 라인 105도네요. 자, 일단 얘 끄고, 이거 5도로 바꾸면 돼요. 105도는 5도로 바꾸면 됩니다. 라인. 자, 105도 방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트림하면 되는 거죠. 트림. 자, 이런 모양이네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18, 24 라인, 옵셋 18, 옵셋 24, 옵셋 18, 서클 반지름 5, 옵셋 3mm, 트림. 옵셋 5mm,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자,
자, 모양은 완성되겠죠? 그 다음 라인 옵셋 5mm, 그 다음 옵셋 34.5mm, 서클 반지름 6mm, 선 연장하고요. 옵셋 3mm, 역시 다시 한번 선 연장하고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네, 해당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얘는 오른쪽 아래서부터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 특히 여기 4mm 있잖아요. 이거 계산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42mm죠. 그러니까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6mm가 되는 겁니다. 이 높이 전체를 다 따지면 56m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가 4mm고 그 다음 여기까지가 66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가 70mm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얘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합니다. 왼쪽 상단부터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합니다. 라인, 자, 이렇게요. 옵셋 62, 옵셋 30, 옵셋 10, 옵셋 39, 옵셋 41. 자, 나머지 트림으로 지우시면 되겠고요. 서클 39, 서클 22.5. 자, 각도가 65도입니다. 그러니까 5도로 바꿔놓고 라인 65도를 맞춥니다. 이럴 때 경계를 만드는 겁니다. 트림하고서 이렇게 두 개의 선이 경계가 되면 한 번에 잘라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엔터. 이렇게 한 번에 잘라내시는 게 편하겠죠. 다시 한번 트림. 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101도죠. 그러면 여기가 101도입니다. 억각이니까 101도, 101도. 자, 여기 사이각이 37도죠. 그러면 전체 각도가 여기가 42도입니다.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각도는 이 각도예요. 마이너스 42도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거죠. 요만큼이 101도입니다. 여기가 101도예요. 여기가 37도입니다. 여기가 42도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는 요만큼인 거죠. 마이너스 42도. 그 다음에 플러스 101도. 라인 골뱅이 10만큼 마이너스 42도. 골뱅이 길이 몰라요. 100만큼 101도.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도 찾는 법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옵셋 12, 옵셋 13, 서클 다이아메터 14, 옵셋 3mm, 트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늘 보시면 중심선을 먼저 그리셔야 됩니다. 자, 중심선을 먼저 그려볼까요? 라인, 다시 라인, 그 다음에 옵셋 50mm, 그 다음 서클 반지름 8, 반지름 15,
이게 교차점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서클 반지름 5 반지름 10. 자, 옵셋 3mm. 자, 트림 펜스로 자르겠고, 자, 라인 탄젠트에서, 이거 실수들을 많이 해요. 탄젠트로 그리셔야 됩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접하고 그 다음 지나가서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그리시냐면 이렇게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들 많이 연결을 하세요. 그럼 여기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통과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항상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 걸 볼까요? 라인 중심선을 먼저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 옵셋 60. 자, 옵셋 20. 서클 다이아메타 20.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반지름 5 반지름 10. 옵셋 3mm. 트림 자, 지우면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결정이 안 나 있는 거죠. 여기가. 자, 서클 TTR 반지름 15.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옵셋 15mm. 자, 트림 이렇게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여기도 어때요? 선이 이만큼 가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트림을 할 때 이렇게 경계를 잡아주시는 게 더 빠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두 개 마저 해보시고 나머지를 쭉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하시다가 어려운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여드릴 겁니다.